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엠식입니다. 어제는 제가 엔비디아에 대한 분석을 드렸는데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또는 아주 세게 물려버렸을 때 오로지 좋은 소식만 찾는 등 희망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만큼 기업이 저평가라면 저평가라고 하고 반대로 고평가라면 고평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험한 투자가 안 되도록 분석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어제는 여러가지 지표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고평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엔비디아와는 정반대로 정말 인기도 없고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환차손도 경험시킬 수 있을 뿐더러 저평가이기에 시세 차익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제 리서치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개별 질문을 받는 등 제가 세금을 줄임과 동시에 높은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을 운영하는 타이밍이라던가 그리고 그 외 종목들에 대한 리서치 등을 공유하면서 함께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저희 커뮤니티와 함께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신 뒤 커뮤니티 탭에 있는 제 글을 통해서 텔레그램으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플러스 알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하는 주식은 바로 SPG,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니치를 잘 분석을 하지 않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약 40% 정도 하락했고 코로나 시점 대비해서 아직 크게 회복을 하지 못했으며 최근 이렇게 쌍바닥의 모습도 보여주는 데다가 기업을 분석함에 있어서 제가 바라보는 여러가지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 깊게 파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입니다.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최근 실적으로 Funds from Operation에 있어서 2.96달러를 기록하면서 애널리스트의 예상치 대비 0.07달러를 상회해 주었고요. 참고로 리치는 EPS 대신에 여기 FFO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의 경우 1.28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2.4% 성장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30밀리언 달러어치 상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큐펀스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SPG는 쇼핑몰 및 다이닝을 대상한 리치 기업으로 미국 쇼핑몰 및 프리미엄 아울렛에 있어서 71.8%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어큐펀시가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91.8%였는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93.9% 올라갔다는 것은 더 많은 외부 기업들이 SPG가 운영하고 있는 몰에 입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어큐펀스가 증가했다는 것은 꽤나 괜찮은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긴 합니다만 고소득자들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꾸준히 SPG의 쇼핑몰에서 쇼핑을 즐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과거에는 코로나와 같은 이슈로 폐점하는 리테일이 심하면 52개 2021년에는 21개였지만 2022년인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4개 이에 2022년 하반기가 친다고 해도 10개 이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폐점하는 숫자가 과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공급 대비 물건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계약되어 있는 평균 렌탈 피 또한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높아지는데요.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기업의 수익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한 실상을 대변해 주듯이 SPG의 수익성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로스 마진은 이렇게 80%로 웬만한 소프트웨어 기업만큼이나 훌륭한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47.15%로 매출액의 절반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순이익률은 40%로 제가 여태까지 기업들을 400번 넘게 분석을 했는데 순이익률이 40% 이상이 되는 기업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럼 제가 중시하는 영업현금 흐름과 프리캐시플로우는 어떨까요? 2012년 2분기 기준으로 영업현금 흐름은 이렇게 최고치를 갱신했고요. 그것에 이어서 프리캐시플로우 또한 이렇게 1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이전의 실적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또한 보겠습니다. 여기 Debt to EBITDA ratio는 전체 부채를 EBITDA로 나눈 것을 의미하는데요. 수치는 6.63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리치치고는 나쁘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이던스 또한 높였습니다. SPG 주가는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약 40%는 하락 공세 대비해서 실적과 펀더멘탈은 의외로 괜찮았다는 것을 알아보았으니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배당률을 보겠습니다. 배당률은 6.75%로 분기마다 주당 1.75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로 SPG는 과거 주당 배당금인 2.10달러까지 배당금을 이렇게 회복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되며 기업의 페이아웃 레이쇼는 55%로 배당을 주기에도 충분한 여유가 있기에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배당 컷을 한다거나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배당을 늘려나갈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환차손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환차손을 경감시키는 방법은 생각의 구조를 바꿔서 환차손은 상관없어라던가 또는 환율이 높을 때 투자해야 나중에 환율이 떨어졌을 때 주가는 많이 오른다는 등 너무나도 뻔한 솔루션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을 모르고 투자하면 환차손은 물론이거니와 주가 하락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 환차손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평가이면서도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8%의 배당을 주는 ET라던가 15%의 배당을 주는 IEP 또는 제가 지금 분석을 드리고 있는 SPG는 7%에 가까운 배당을 주는 등 저평가인 상태에서만 들어간다면 배당도 얻고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가장 괜찮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준 기업들은 이렇게 원유 섹터와 리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을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SPG는 9.56의 멀티플 정도의 Price to Adjusted Funds from Operation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리츠의 경우는 PR을 쓰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SPG는 스스로가 벌어들이는 FFO보다 더 못한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SPG라는 기업이 배당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의 수준밖에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얀색이 배당을 의미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하얀색 라인을 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배당을 의미하는 이 하얀색 선 근처에서 밸류에이션이 올 정도라면은 정말 저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요. 만약 이 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미래에 받게 된다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이렇게 64% 정도 상승하여 배당은 배당대로 받고 훌륭한 시세 차익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의 성장률 대비해서 보았던 밸류에이션이었고요. 이번에는 SPG가 위치해 있는 다른 리츠 기업 대비해서도 평가해 보겠습니다. Price to FFO를 기준으로 봤을 때 SPG는 이렇게 약 9.61 정도의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 경쟁사로 갈 수 있는 KIM, NNN, REG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배당주에 투자하는 한국 분들이라면은 다 투자하고 계시는 O 그리고 FRT와 비교한다면은 SPG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티플은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에 반해 실제 수익은 어떨까요? EBITDA 기준으로 바라본다면은 이렇게 SPG가 3.751 빌리언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가장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EBITDA와 비슷한 개념이 FFO이기 때문에 제가 EBITDA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SPG의 경쟁사 대비해서 SPG는 가장 높은 EBITDA를 기록해주고 있는 반면 시장으로부터 소외를 받아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제가 과거에 ET를 분석했을 때와 동일한 현상으로 ET가 경쟁사 대비해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PS 멀티플 기준으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었고 어닝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자본의 규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장 높은 자본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만 타 경쟁사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상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ET는 다시 시장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아 그때 이후로는 45%나 상승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누구도 기업이 언제 오를지 또는 언제가 바닥일지 모릅니다만 적어도 오늘날 기준에서 어떤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타 기업 대비해서 그리고 현재 성장률과 앞으로의 성장을 대비해서 어떤 기업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고 미래 전망이 나쁘지 않다면은 언제 저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시장은 오해를 받고 있는 기업이 어딘지를 알아볼 것이며 재평가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루시드를 고평가라고 했고 지금 여전히 루시드가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저는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삼성전자 지금 사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TV나 다른 유튜브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여러가지 설명을 하면서 편할 듯 하라고 하지만 사실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기업이 저평가를 받고 있을 때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밸류에이션을 보지 않고 투자하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미국의 TQQQ처럼 고점에서 TQQ를 잡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반해 저평가일 때부터 포지션을 열어서 분할 매수를 해나간다면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돈을 잃을 가능성은 매우 줄어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리스트인 SPG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SPG는 7%의 배당을 지급하기에 환차손을 경감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매우 저평가인지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스스로의 그릇을 천천히 늘려나가면서 저평가인 기업들 위주로 투자해 나간다면 매우 재미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엔 또 다른 분석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